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돈이 모이는 월급 300만원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나이가 얼마든 종잣돈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보험은, 고정비는, 변동지출은 어떻게 써야 하고 저축은 어느 정도 해야 맞는지, 이 시기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이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50% 이상은 모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종잣돈 5천만 원 이상 모을 때까지는요. 싱글 기준 저라면 월급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총 지출은 145만 원, 저축 가능 금액은 155만 원이 되죠. 그럼 저축률은 51.6%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댁에서 거주한다면 저축률은 71%에 육박하게 돼요. 월세 40만 원, 인터넷 3만 원, 공과금 15만 원까지 더 저축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쿠팡와우가 편하지만 안 하면 4,990원 아끼는 거고요. 아이폰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면 14,000원 아끼는 겁니다. 먼저 월세부터 보면요. 수도권 기준으로 전 서울에서 찾아봤는데 40만 원짜리 원룸도 꽤 있더라고요. 최상한을 4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은행에서 1억 빌리면 40만 원 넘게 매달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부모님 댁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면 은행에서 1억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고정비 지출인 휴대폰, 무조건 알뜰폰 쓰셔야 합니다. 지금 9기가에 통화 300분, 모빙 알뜰폰이 2년 동안 9,900원 행사를 해요. 영화관이나 파리바게뜨 할인 적립 이런 게 혜택이 아니라 그걸 안 써도 가격 자체로 할인해 주는 게 더 큰 혜택이잖아요. U 플러스 요금제 기준 6기가에 47,000원인데요. 데이터도 넉넉하게 주는데 37,000원이나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숙소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고요. 보험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가족력이 없다면 감히 종합보험까지는 들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비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확률에 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젊은 나이에 암 걸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빼고 실비는 보험사에서 점점 혜택을 줄일 정도로 우리가 병약국만 같다고 하면 타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큰 병이 걸릴 경우에 나중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략 실비 비용을 10,000원 정도 잡았고요. 관리비, 가스비 등 포함해서 대략 15만 원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변동 지출 보면요. 용돈이 20만원, 식비가 20만원, 버킷 비용이 10만원, 예비비 10만원, 교통비 15만원 잡았는데요. 직장 근처에 거주할 수 있다면 교통비도 줄어들고요. 직장에서 식사가 한 끼라도 지원이 되면 또 줄어들 거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비가 한 5만원 정도는 더 절약되실 겁니다. 당연히 택시 타는 거, 자동차 할부로 사는 거 절대 이 시기에 하시면 안 됩니다.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지런함으로 지출을 낮추는 거거든요. 용돈은 말 그대로 쇼핑을 하거나 친구랑 모일 때 카페 가고 뭐 그런 비용이고요. 식비는 외식비를 포함한 식재료 값이고요. 중요한 게 버킷 비용이랑 예비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중간에 다 때려쳐 뭐 이런 마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돈 벌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참아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버킷 비용이 있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거나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버킷 비용을 모아서 날 위해 쓰세요. 사면서 충만하게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걸 살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돈이 있어서 내 삶이 풍요롭다. 사실 버킷 비용을 쓸 때뿐만 아니라 돈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게 커피를 살 만한 돈과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다. 돈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해빙, 내가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면 재테크가 훨씬 즐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비비는 경조사비나 돌발 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축률 50%를 잘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친구 축의금이나 생일 선물 등으로 지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저축 의지가 꺾이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모아봤자 이런 이벤트 한 번이면 끝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평소에 예비비 통장에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 월급 정도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관리하면 유별나게 짠테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쓰면서 선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차근차근 모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도 얻게 되죠. 바로 계획 소비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계획한 예산대로 쓰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갑자기 치킨 먹고 싶은 욕구, 갑자기 옷 사고 싶은 욕구, 불쑥 찾아오는 이런 충동적인 욕구를 내 예산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큰 돈을 벌어도 잘 관리할 사람이에요. 종잣돈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이렇게 월급 관리를 하시는데 예적금 4, 5% 받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처럼 주식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요즘 시기에 주식해서 돈 번 지인들 많던가요? 감히 말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예적금이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부업을 하거나 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몸값을 올리는 게 100배 나아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서 월급을 올리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리스크 없는 투자입니다. 종잣돈을 만들 때 제1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개팅 할 때처럼 재테크도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 때 또는 신혼부부 때 누가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가에 따라서 자산을 키우는 속도가 결정돼요.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버는 거랑 1억으로 1천만 원 버는 거랑은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우선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벌려면 수익률이 20%여야만 하지만요. 1억으로 1천만 원 버는 건 수익률 10%면 됩니다. 2억을 가진 사람은 수익률 5%면 벌 수 있는 금액이고요. 괜히 주식창 신경 쓰면서 본업 제대로 못하고 돈 벌리면 욕심나서 더하고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오랫동안 묶이고 결국 목돈 쓸 일 있을 때 손해보고 팔고. 그럼요. 재테크 자체가 싫어져요. 재테크의 첫인상이 나쁘면 그 후로 월급이 늘어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헛수고더라. 뭐 대단한 돈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다가 날린 거 생각하면 그냥 그거 내가 쓰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것만 투자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공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정말 훌륭한 투자입니다. 매월 15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860만 원 원금이 생겼고 5% 이자 받는 적금에 넣었다고 치면 이자가 세후 42만 6,172원이에요. 그래서 총 1,902만 6,172원을 1년에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해에는 1년간 모은 금액을 예금으로 묶어두고 또 15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 한 만큼 모으는 거예요. 물론 월급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분만큼 더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월급 인상 안 되더라도 2년 차에는 연 2천만 원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러면 딱 2년 반 만에 종잣돈 5천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더 버시거나 덜 쓰신다면 2년 안에도 가능하겠죠. 그럼 2년 반 동안 저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닙니다. 칼을 가셔야 돼요. 재테크를 내 취미로 만드세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재테크 분야의 책을 종류 관계없이 읽어보세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부업이든 읽다 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모두 읽겠다는 생각으로 파시면 됩니다. 내 칼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약해 볼게요.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계획 소비를 하면서 예적금을 하자. 투자는 하지 않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재테크 주종목을 정해서 내공을 쌓자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손에 꼽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남자들은 보통 할부로 차를 사고요. 여자들은 명품을 삽니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면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돈이 참 하찮게 느껴지고 나만 바보된 느낌이에요. 근데요. 남들은 돈 번 얘기만 하지 잃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소비도 투자도 성급히 하면 거의 100% 확률로 손해를 봐요. 나이 들수록 절대적으로 날 지켜주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모은 돈이랑 두 번째는 내 재테크 내공입니다. 그 두 개가 나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고 나와 내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것이거든요. 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테크는 생활 습관이며 마라톤 같은 것이다. 우리는 소리소문 없이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본인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노출하지 않으며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비율만큼 자산을 늘려간다 라고요. 우리끼리 조용히 그러나 즐겁게 자산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